오늘 시장이 미국 시장 좋은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죠. 이 코스피 시장은 좋았는데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좀 약세고 이런 코스닥 시장의 약세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약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 코론토 코스닥 시장도 많이 약세에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이 시장에서 원전 관련들이 굉장히 강했죠. 제가 이제 원전 관련해서 그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원전 관련주들 강했고 또 요소수 관련해서 비료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따라서 이 원전 관련주를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인가 또 앞으로 쭉 테마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는 꾸준히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고 결국은 차트를 봤을 때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자리들이 꽤 중요해요. 그래서 추세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잘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이슈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그만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죠. 오늘 어제 미국 시장도 굉장히 강했고 우리나라 시장도 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준에서 어느 정도는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미국의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할 건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 반영이 됐고 이제 돈줄 줘야 간다는 게 결국 테이퍼링 얘기죠. 테이퍼링 어차피 하기로 했던 거라 시장이 그렇게 놀라거나 나쁘게 반응하진 않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시장을 좀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금리가 좀 민감해요. 사실은 금리가 많은 이 세계 경제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윤정님 안녕하세요. 시장이 나름 괜찮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중국의 원전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크게 잘 움직였고 사실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며칠 전부터 그건 말씀드렸죠. 왜 유럽하고 전체적으로 다 세계적으로도 SMR 그러니까 수용 원자로 이쪽으로 많이 돌아가려는 분위기고 중국이 엄청난 지금 전력난을 겪으면서 더더욱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신형 원자로는 거의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얘기도 있죠. 이 서울경제 출처고 이 2035년까지 150기를 더 건설한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운영 중인 원자로가 52기, 건설 중인 원자로가 18기, 건설 계획 중인 원자리가 28기인데 앞으로도 150기 정도를 더 진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더더욱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어차피 탄소 이 국립으로 가려면 사실 원전 없이는 굉장히 불가능해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연의 모든 걸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바람도 안 분다고 그래. 바람 이제 풍력 발전소 엄청 열심히 졌는데 풍력 발전소를 싹 쳐놨는데 바람이 안 불어. 무용지물이란 얘기죠. 태양광 싹 쳐놨는데 태양이 안 뜨고 1년 내내 비가 온 날이 너무 많아. 전기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원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대형 원전이 큰 사고가 나고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역시나 소형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이 미국의 뉴스킬 파워에 제가 투자해놨다고 그랬죠. 이 소형원전 쪽은 가장 선도업체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원전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은 제가 얼마 전에 이 5개월선 뚫을 때 이때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차트만 뒤집어 봐도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뭐잖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급락할 일만 남았다고 그랬죠. 앞으로 더 급락할 거예요. 이전 고쳤죠? 이전 저까지 급락할 건데 이거를 차트를 똑바로 놓고 보면 급등할 일만 남은 거죠. 근데 이제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반드시 갖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이 정도 고점을 잡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한전 KPS를 제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저번 달에 굉장히 잘 끝난 거예요. 저번 달에 5교선 이를 잘 뚫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를 드디어 장기적으로 턴을 해놓은 거죠. 애초에 5교선을 깼을 때 제가 추세가 깨지니까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만큼 다시 돌려놨다는 얘기는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날 수 있고 역시 원전 관련 이슈가 쉽게 죽지 않는다면 이전 고점이나 120개월선인 5만 3천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한전 KPS는 보통 이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보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전체로 전부 다 강했어요. 한전 산업이 이제 월봉에 대한 엄청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잘 못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 부담이 있어요. 전고점에.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종목이 좋은데 이소님 안녕하세요. 한전기술도 드디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엄청나게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부담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고, 자, 일봉에서 오늘 급등했죠. 근데 잘 올라가고 있는데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자, 우리 기술이 잘 올라가다가 종가에 밀렸는데 일단 월봉에서 5개선 돌파 못 해주고 있죠. 이게 리스크예요. 항상 잘 올라가려면 5개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주고 돌아나가는 자리가 중요해요. 자, 그렇지만 주봉에서는 아직 5주선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상황이 괜찮을 수 있고, 일봉에서 내일 21선 깨지 않고 돌아나가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생명선인 21선 약간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해요. 오늘 일진파도 많이 올라갔죠. 확실히 월봉에서 잘 올라가고 높은 종목들이 더 잘 올라가긴 하는데 반드시 단기 단타로 대응해야 되고 물리면 답이 없다는 거.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음, 약간 탄소 중립하고도 HLB파는 관련이 좀 있어요. 이 타랑선비 쪽으로 1등이거든요. 그래서 급등한 것도 있는데 월봉 H가 낮아서 HLB 파워는 꾸준히 모아가 볼 만한 게 맞아요. 자신감 꼭 보셔도 되고, 자, 보성파워텍도 보면 제가 저번 달 월봉에서 잘 끝났다고 그랬죠. 따라서 보성파워텍도 일봉에서 월봉에서 5교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내일이 금요일이라 내일 20주선에서 깔끔하게 끝내주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깼다 그럼 5주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일봉에서 21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다. 내일 하루도 조정 받으면 이렇게 이제 21선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월봉에서 5교선 깨지 않으면, 만약 깼다 그러면 일단은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20교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서 원전 이슈들이 좋아서 이렇게 쉽게 밀리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BH의 아이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월봉에서 보면 역시나 5교선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죠. 이게 5교선 땅 뚫어주고 나간다? 그러면은 매수하셔도 돼요. 역시나 주봉에서 5주선 입주선 근처에 있고 5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한신기계가 많이 올라갔던데 아까 보니까 막 20몇 프로씩. 월봉에서 보면 역시나 높죠. 일본 예전 전 고점들 아무리 소형 원전이나 원전에 관련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오늘 서점기전 하한가 간 거 아시죠? 이게 왜 갔냐면 이렇게 보시면 서점기전이 국제뉴스에 출처인데 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어요. 입찰을 못 봐요. 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서 내년 4월 30일까지 공기업 이 준정부 기관과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는데, 이게 최근 사업년도 매출이 55%, 그러니까 사업년도에 55%에 달하는 매출에 대한 안 일어나죠, 이제. 입찰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가를 갔는데 사실은 굉장히 쉽죠, 월봉에서. 월봉이 높은데 사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이런 데서 살 이유가 없던 거죠. 그럼 그냥 급락하죠, 이렇게. 예전에 아이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월봉에서 높은 자리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전 KPS요. 한전 KPS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정고점까지는 한번 갈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다른 전기주들은 재룡전기, 광명전기, 세명전기는 꾸준히 관심 갖는 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광명전기 차트를 보면 월봉에 사실 5개월선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10개월선 기준으로 모아가면 돼요. 이거 딱 깨면 손절할 생각하고 잘 매수해 놓으면 5개월선 돌파할 때 그냥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재룡전기도 뭐 밀리는 것 같아도 결국 20개월선 근처에 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역시 재룡전기도 꾸준히 모아가는 게 중요하고, 월봉에서 낮은 종목들, 뭐 세명전기 같은 종목들은 크게 걱정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말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월봉에서 낮은 종목들은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높은 종목들 리스크 안고 사는 것보다 월봉에서 낮은 종목들을 리스크 안고 사는 게 훨씬 낫기도 하답니다. 자, 이 KBR 메탈은 제가 제일 답답한 게 KBR 메탈인데, 이 친구 다 대단한 것 같아요. 세력들이 대단해. 이게 보면 원전 관련주거든요. 원전 관련주이자 그러고 이 김동연 관련주이자 전기차 관련된 불과 많은 테마를 안고 있는데도 5개월선 게임이 아직 20개월선 잘 붙어 있죠. 이거 일단 20개월선 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면 역시나 좋은 수익권으로 올 수 있는데, 왠가리 지주부지에서 좀 느린 맛이 있어요. 더군다나 다른 원전주 올라갈 때 혼자 못 가다 보니까 여전히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소외감 이런 게 느껴지죠. 근데 어쨌거나 한 번 또 급등하기 시작하면 역시 이 KBR도 굉장히 가벼워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별로 없긴 한데 터지면 아마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선별적으로 물론
높은 거는 이제 이 단기 단타로 대응하시면 되고, 낮은 종목대에 있는 종목들, 한전 KPS, 보성 파워텍, 뭐 이런 종목들, 어느 정도 이 방명전기, 세명전기, 이런 종목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무서워하지 말고 추가로 조금씩 모아가면 좋은 수익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도 같아요. 오늘 이 요소수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죠. 결국 일단 요소수 관련 얘기를 해보면, 근데 요소수 관련주들이 제가 크게 재미없을 거라고 그랬죠. 일단 이 중국에 수출 전에 군사조기 진행 요청한 얘기가 있는데, 일단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는 해결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뭐 정확히 그 뭐 제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해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요소수 관련주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요소수 관련주인데 왜 안 올라왔지? 왜 안 올라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올라왔죠. 그만큼 물론 또 내일이라도 급하게 떠서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자리들이 있는데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메리트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요소수 관련주들을 일단 패스하는 걸로 하고, 역시 KG 케미칼도 월봉에서 위치가 꽤 높아요. 물론 여기서 날아갈 수 있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보이는데, 역시 딱 봐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월봉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는 게 좋답니다. 음, 이 요소수도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멘트 관련해서 유연탄 값도 지금 최대로 해요. 세배 올랐어요. 세 배. 이거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이렇게 보시면, 자, 세배 치솟은 유연탄 값 해가지고 시멘트 대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시멘트 업체들한테는 이 유연탄 값이 원재료이기 때문에 악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시멘트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지질까 해서 전체적으로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죠. 유연탄 가격이 55.2달러? 여기서 209달러, 4배 올랐어요. 이거 제가 아침 영상에 알려드렸거든요.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멘트 관련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데, 역시나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자, 보시게 되면 이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고점이죠. 역시나 전고점까지 갔다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은 애매한데, 여기 5개선 딱 뚫어주고 나가면 매수할 만해요. 그럼 추세가 틀어지는 거고, 자, 주봉에서 그 자리가 20주선이거든요. 근데 내일 못 들어주면, 내일이 이제 이 주봉이 완성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20주선을 못 들어주면 그냥 맞고 떨어질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한일 시멘트, 이 삼표 시멘트보다는 역시 고려 시멘트가 강하죠. 예전에도 시멘트 관련해서 문제일 때 고려 시멘트가 제일 강했는데, 5개선장 뚫어주고 나가고 있고, 월봉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이 정도쯤에서 단기 단타로 차익 실현하는 게 이렇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음,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주가 이제 하나가 한일현대 이 시멘트인데, 위치가 낮아요. 월봉에서 20개선 밑으로 턴해주는 상황이고, 5개선 뚫고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시멘트 중에 관심을 가지려면 이 한일 시멘트를 관심 갖는 게 굉장히 좋아요. 월봉 위치가 낮죠. 5개선 잘 뚫어주고 있고, 한전 KPS 같은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파워텍이나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이제 강하게 뚫고 나가고 있고, 계속 잘 급등해주고 있죠. 바로 사는 것보단 약간 음봉 하루 이틀 그려지거나 5일선 근처 왔을 때, 제가 이 친구 어제도 5일선 근처 왔을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5일선 근처 샀을 때 여기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고려시멘트가 시멘트 관련해서는 제일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고려시멘트는 단기 단타 대응하기가 좀 좋고, 한일현대 시멘트도 조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월봉 H가 낮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월봉 H가 낮기 때문에 약간은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 이거는 대북 관련주 때 움직인 건 아니니까, 남북 경주 이제 비료주, 전기주 사실 대북 관련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잠깐 특이한 기사가 있어서 YTN의 기사인데, 교환 광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화 기조가 있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사실은 남북 경주나 대북 경주에 조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비료주, 사료주가 좋은데 이런 뉴스들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역시나 아직 이 종전선언에 관한 북한의 반응이 딱히 좋진 않아요. 물론 이제 본모습하고 속모습하고 좀 틀린 게 북한이라 이렇게 유엔사령부를 뭐 즉각 해체해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요소수 관련해서 이
그 롯데케미칼, KG케미칼 이런 종목 보지 말고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는 비료 관련주를 보는 게 좋죠. 난리야 난리. 효성원비 상한가 같고 대여도 상한가를 갔는데 자 남해화학이 사실은 첫 번째 목표까지 찍었거든요. 여기 변곡점. 자 여기 보면 18년도 7월 달이죠. 여기서 딱 생기 변곡점 이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위치 아슬아슬한데 여기 딱 맞고 떨어졌죠. 이제 조금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 5개월선 근처에서 태임님 안녕하세요. 5개월선 근처에서 봤을 때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어제도 저도 빨리 이제 매도를 한 편이지만 15% 괜히 매도했어요. 그죠? 제 거 15% 저도 고점을 맞춘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뭐 17% 이틀 만에 거의 30% 이상 가까이 나온 종목이죠.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자, 쫓아가지 않는 게 꽤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남해학이나 같은 종목도 저희들이 굉장히 예전에도 제가 언제 봤냐면 사실은 제가 하는 종목들이 월봉에 낮을 때 다루면 중장기적으로 좋아요. 이럴 때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꽤 올라왔죠. 근데 꽤 오래 걸렸는데 어쨌거나 잘 올라가고 있어서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좋고 중장기적으로 좀 유행 보이고 자 경롱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자 조비 경롱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조비 경을 5개월선 뚫으려다 실패했거든요. 이 친구 샀다가 일단 잠깐 뺐는데 자 이렇게 5개월선 뚫어줄 수 있고 주봉에서 보면 일단 20주선이에 잘 안착해 놓은 다음 주에 상황이 좋을 수 있어요. 차라리 남해학이나 이런 거 만약에 놓쳤으면 조비 정도 관심 갖는 게 좋고 일봉에서 오늘 꼬리 달긴 했는데 만약에 5일선이나 21선 그쪽 이런 데까지 음봉으로 한두 번 걸어간다? 이런 자리에 매수하면 물론 깨면 바로 손절하면 되지만 상황만 좋으면 다시 한번 잘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게 이 조비예요. 요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해안 놓쳤으면 조비를 잠깐 관심을 갖고 경농은 특히나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요.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자기가 물려봐야 얼마 안 물리니까. 그러니까 20개월 딱 뚫고 나갔다. 물론 20개월 다시 떨어지면 추세 깨지니까 20개월 선 가격이 13,700원이면 딱 여기서 끝났거든요. 내일 같은 날 보시면 내일이 금요일인데 오선이에만 이쁘게 안착시켜 놓으면 한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위치인 경롱을 좀 보는 게 낫고 아직 240선 밑에죠.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일 같은 날 음봉 이렇게 그려주면 매수 상황 봐서 분위기 안 좋으면 비중 조절 또 이렇게 해놓는 것도 이 조비 이 경롱이나 조비 같은 경우도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안 그래도 멤버님이 이렇게 한일 사료를 여쭤보셨는데 한일 사료를 보면 사료주들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현대사료 추세가 제일 좋거든요. 이 5개월 선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고 이렇게 20개월 선이 잘 있죠. 특히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5, 20선 지금 회복해주고 나가고 있어서 사실 현대사료가 제일 이뻐 보이고 대응할 때 5일선 깨물 일단 손절하고 아니면 손절 안 할 거면 21선까지 분할로 좀 모아가면 돼요.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한데 자, 월봉에서 위치가 애매해요. 근데 어차피 물려도 20개선까지 분할 매수 각오할 생각하고 여기 잘 안 깨니까 5개선 돌파해주고 나가는 자리 지금은 아직 5개선 밑에 있거든요. 요거 딱 돌파해주고 나갈 때 매수하면 돼요. 자, 주봉에서는 대응할 때 5주선을 깨지 않는 한 대응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만약에 20주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더 좋아질 수 있고 지금 사료주들도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원체 비싸요. 곡물 가격도. 사실 이 10만 원 들고 마트 가면 거의 살 게 없다는 이럴 정도로 많이 이제 물가들이 비싼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중요하게 대응해야 될 5개선 자리만 잘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는 결국 241선하고 이렇게 21선이 관건이죠. 급등 이력이 있어요. 자 이렇게 10월 14일 그리고 10월 20일 날 두 급등했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서 믿고 참고 30에서 50일에 걸릴 수도 있지만 21선을 기준으로 잘 대응하면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냥 빵 때릴 수 있으니까 한의사료도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테리어 관련주들 조금 움직인 거 모르시죠? 보면 건설주 중에 벽산하츠를 비롯해서 이렇게 벽산하츠 멤버님들 벽산 들고 계신 분들 계셨던 것 같은데 NX 한국가고 다 움직였는데 이유가 있죠. 이렇게 보면 자 스피드 주택 공급이 순항하고 있다라는 날에서 아까 YTN 제가 기사도 좀 챙겨보고 있었는데 8만 가구가 좀 이 공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면서 인테리어 관련들이 좀 움직였고 항상 주택 공급에 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인테리어 관련들이 잘 움직이는데 역시 기사는 항상
3조 정도? 찌라시 정도 하는 게 좋고, 이렇게 차트를 잘 봐야 되는데, 벽산의 차트를 보면 일단 5개월 선 돌파해주고 나올 확률이 있죠. 이거 돌파해주고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주봉에서는 아슬아슬해요. 20선 못 들어주면 음봉으로 5선까지 올 수 있으니까, 5선 돌파 꼭 체크해야 되고, 돌파 못 해주면 다음 주에 5선까지 오니까 요 근처 기다렸다 매수.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자, 하츠도 보면 추세는 일단 깨져들 있어요. 예전에 엄청 하다 때에 비해서. 근데 중요하게 지켜줘야 돼. 20개선 근처에 지키고 나가는 거랑 딱 20개선 기준으로 손절할 각오하시면 매수할 볼만해요. 오늘 NX가 제일 강하게 반응했고 5개선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이거. 네, 그 두산중공업 이 5개선 돌파해주고 나갈 때 딱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주봉 보시면 자, 이렇게 입선 위에 있죠. 일단 매수해놓고 상가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20주선 깨지 않는다? 그러면은 매수. 그리고 20주선 깼을 때 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일봉에서 이제 하루 이틀 급등하고 있는데 쫓아가서 하지 말고 5일선 근처 오거나 올라가다 음봉 꼬리에다가 5일선 근처 왔을 때 이럴 때 매수하면 좀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샘이 많이 밀리고 있죠. 한샘 보시면 20개월선까지 깼는데 추세가 많이 무너졌어요. 이거 20개월선 못 들어나 더 깨질 수 있어서 대단하죠, 한샘도. 주봉에서 보시면 여기 추세 깨져 있고 일봉에서도 좀 많이 밀어 저점 찍었는데 일단 이 정도 되면 반등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월봉에서 예전에 이 가격대였거든요. 반등해서 이번 달에 20개선 위에 올려놓은 매수 못 올려놓으면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대림비행코도 반등을 시도해주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대림비행코 매수매도 진행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친구도 사실은 나쁜 친구는 아닌데 자, 추세를 잘 유지하고 돌아 나가다가 조정 다시 돌아 나가고 있죠. 상황이 이제 좋아지고 있고 주봉에서 역시나 중요한 건 5선 돌파 안착이에요. 이렇게 5선 돌파 안착해 준 자리가 필요하고 20주선까지 깔끔하게 틀어주면 좋은데 만약에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20주선 위에만 5주선 위에만 자로 이렇게 안착시켜 놓으면 이게 추세의 턴이 돼 가지고 다음 주부터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오늘 저 오세훈의 스피드 주택 공급 관련해서 이슈나 테마가 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조금 잘 하시고 241선 기준으로 대응 맞을 것 같죠? 주봉에서 일단 우선 회복해줘야 돼요. 내일 금요일 종가상 우선 회복하는 거 확인하고 다음 주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걸로 제가 들어가게 되면 따로 이제 영상 알려드릴 거고 현대리바트도 역시나 이 인테리어 관리도 잘 엮여 있는데 찍을 자리 찍었거든요. 찍은 자리가 이렇게 20개선 근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번 달에 20개선을 깼기 때문에 추세는 지금 깨져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나라 지수가 더 더한데 이 친구 20개선 가격이 16,700원대 주봉에서 우선을 못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인테리어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하향으로 무너져 있다가 회복해주느냐 못해주느냐의 차이인데 이 결정은 아마 차트에서 5주선이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5주선 돌파 안착을 다음 주에 깔끔하게 해주면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해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더군다나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건설, 건축 쪽은 대권주자들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조금 관심권에 들어올 만한 위치들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관련주나 주택 관련주들 움직일 때 꼭 같이 움직이는 분이 있다면 이제 페인트 관련주라 보고 있었는데 페인트 관련주들이 가만히 보면 특히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찍을 자리 찍었습니다. 이식해서 찍었고 이식해서만 안 깨면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 주봉에서 저번 주에 이 턴을 해줬어요. 따라서 이번 주에 5주선만 안 깨면 돌아나갈 수 있는데 오늘 딱 저점이 만원대를 찍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만원대 손가창이 바뀌는 천원대 이제 9천원대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한두 번 좋은 모습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보강 페인트 같은 경우는 벌써 저번 주에 20주선이 올려놨죠. 따라서 이렇게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월봉에서도 저번 달에 5개선 회복해줬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저점이 5개선 안 깨져요. 페인트 주 중에는 5개선 기준으로 대응할 때 이 조광 페인트가 나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노루 페인트야. 한번 뜰 것도 같아요. 이 5개선 깨면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큰 문제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5개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해서 저도 손절했는데 5개선 깰 땐 조심해야 돼요. 추세가 많이 깨져요. 자, 산업 페인트도 역시 이 찍을 자리 20개선 찍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들만 안 깨면 역시나 좋아 보이고 지금이 좀 저점인 분위기죠. 강남제비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많이 무너졌는데 이 친구 PBR이 굉장히 낮아요. 자, 보시게 되면
0.2, 0.3도 안 되는데 20개선까지 오거나 전저점 안경 매수 그러면 충분히 큰 수익을 줄 수 있죠. 애매해요. 이 페인트도 굉장히 좋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박예신님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잘 지켜보면 페인트들은 이제 돌아갈 만한 위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관련주, 그리고 페인트 관련주들은 이번 주 종가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종가가 잘 끝나면 다음 주에 추세 턴에서 잘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도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무림 형제들 많이 진행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뉴스완 출처인데 유럽의 폐기물 처리, 이게 이제 플라스틱 빨대 이제 벌금 이렇게 내린다고 하는 건뭔 얘기냐면 빨대도 종이로 친환경 종이로 많이 가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제지주들도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 초반에 이렇게 신경 써놓는 게 좋아요. 예전에 왜 제가 그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상장할지도 모른다고 어, 그렇게 했다가 한참 기다리니까 날라갔죠. 그런 식으로 역시 이 히트루 관련주도 그 전에 말씀드렸었고 역시나 비료주 관련주도 말씀드렸었는데 다 날라가고 있죠. 그만큼 제지주들도 이렇게 보면 영풍제지나 신풍제이처럼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돌아나간 종목들은 사실 약간 리스크가 있고 원체 많이 세력도 좀 해먹었다고 해야 되나 이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약간 패스한다 치더라도 무림 형제들은 조금 신경 썼으면 해. 무림 우리가 한번 물렸었죠 이 친구에 저도 손절치고 나오긴 했는데 자 무림 PMP를 보면 정확히 찍어줘야 돼. 이시켜서 잘 찍어주고 있죠. 이 자리만 안 깨면 턴에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깨야 모욕인데 실적들도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고 무림 페이퍼도 보면 역시나 딱 찍어줄 때 똑같죠 차트가 이렇게 이시켜서만 깨자는 순간 급등하시고 오늘 급등했죠. 아까 저런 이슈와 관련해서 정확히 맞고 떨어질 자리 맞고 떨어진 거예요. 이 변곡점. 이게 이렇게 좀 무시 못하는 자리였겠죠. 그리고 무림 SP가 이 찍을 자리 찍고 돌아가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뭐 무림 PMP 정도 자리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 얼마나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냐에 따라서 이전 고점들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뭐 전부 다 긴꼬리 다 달았죠. 한창돼지 같은 친구도 긴꼬리 달았는데 사실 한창돼지 같은 경우에 추세 깨져 있죠. 이렇게 보시면 많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원점에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월봉 고점에서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런 데로 답이었기 때문에 쭉 내렸다 다시 가는데 20개월 선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얘 돌파, 안착 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해서 급하게 매수하지 않아도 결국 살 자리들은 나올 것 같고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역시나 무림 형제들을 좀 꼼꼼히 잘 봤으면 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한창돼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다가 이 완전분해 친환경 종이컵을 개발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각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대 같은 거 플라스틱 치면 벌금 때린다고 하니까 더더욱 이 제주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친환경 제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대세죠. 전기차가 대세이듯 원전이 대세이듯 앞으로 제주주도 돌아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관련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가 아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관심 가야 될 이 섹터들이 바로 제주주, 이제 원전은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아요. 루시드 리비안 관련주를 좀 볼 건데,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이제 상장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상장할 수도 있고, 미리 이제 선반영 됐는데 싶어가지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전기차 관련주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나갈 확률이 있어요. 자, 세원 같은 경우 자리 깼죠. 자리를 깼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까지 밀렸습니다. 20kg 선이죠. 가격이 5,100원대예요. 자, 이 자리 잘 지켜주면 그냥 뛰나가니까 다음 주에 리비랑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0개월 선 근처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원하는 중요한 자리까지 왔죠. 센트럴 모텍도 거의 다 토해내서 드디어 20개월 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보통 이제 이슈 관련해서 그 전에 좀 미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룬 거라면 당연히 20개월 선 근처 매수고 PHI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보면 5개선까지 지금 오지도 않았죠. 요거쯤 와 있죠. 종국점 근처. 이 친구도 아직 괜찮고. 자, 주봉에서 보면 이슈 이탈하지 않고 추세 유지가 돼 있어요. 일본 같은 데서 이렇게 5일선, 20일선 이탈하지 않거나 20일선 지키고 딱 돌아나가면 오히려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어제 재무 상태가 좋죠. 근데 5개선 깨면 손절 진행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 20개월 선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죠. 자, 세월은 그렇게 보고 우리 산업도 이제 찍을 자리 5개선까지 왔고
보면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낮긴 한데 밀릴 확률이 있고 그래서 아진산업도 다시 밀리고 있죠. 아진산업도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어차피 5개월선 가격이 3,429원인데 아마 이 친구 요번 내일 만약에 무너지면 리비안 루시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재료가 나오긴 한 거지만 결국 전기차 시장은 다 돌아오기 때문에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음, 아마 리비안 관련하기 전에 세력들이 눌러놨다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말고 항상 올 자리들, 저 20개화선 깨지 않는, 그러니까 지지선이 있죠. 깨지 않는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음봉에 무서워하기보단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그냥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오히려 더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좋습니다. 헤이트로 관련주들도 조금 계속 꾸준히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티플렉스는 얼굴이 높거든요. 이전 고점 여기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친구는 항상 단기 단타 순간 툭 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 주봉 일봉에서 봐도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생하는 게 맞아요. 이때 깨서 위험했는데 다시 뚫어 나왔죠. 근데 월봉에서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패스고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목표가 그쵸 다가가죠. 이전 고점도 여기인데 만 원대 요 자리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물론 그냥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주봉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변곡점 근처에 있어요. 못 뚫었죠. 이거 맞고 떨어지면 쭉 밀리니까 쭉 밀렸을 때 한참 기다려서 하면 돼요. 일봉에서도 이거 아마 위험한 지표죠. 더 갈 수도 있는데 상한가 시한 종목이니까 패스고 유니온 머티리얼을 어떻게 대응하냐면 자, 월봉에서 유니온만큼 안 높죠. 그러니까 이전 고점인 4,400원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특히 주봉에서 보면 60주선 이에 끝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 내일 떨어지게 되면 일단 손절 이제 5주선이 20선 뚫어줄 거니까 우차 사고 60선 뚫어주고 나가면 다시 매수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일봉에서 일단 241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돼요.